지금부터 복식장부 유형으로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하는 방법을 세무조정 단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메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시면은 제일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단계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신고 대상 사업장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걸로 가입이 되어 있는 아이디들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신고할 때 합산을 해야 되는데 목록이 뜨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로 접속을 하셔서 정보 등록 메뉴에서 회원 정보, 사업장 정보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재무제표 메뉴, 그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재무제표 메뉴도 한번 읽어주신 다음에 신고 대상 사업장 목록에 뜨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모든 아이디로 일단 접속을 해서 각 아이디에서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을 세무조정 단계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사업장 아이디에서는 요 소득 합산 단계에서 다른 소득 다 합산을 하셔가지고 한 아이디로 마지막까지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리면은요. 화면 진행하시다 보면은 예, 아니요, 동그라미로 선택하시는 질문들이 있고 또 이렇게 확인하기, 바로 가기, 뭐 하얀색 버튼, 주황색 버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클릭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고 유형을 선택을 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주황색 버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인증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한 신고 안내 유형, 기장 의무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고 안내 유형이 S 유형이나 A 유형이다 그러면은 신고를 직접 하실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S 유형인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예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A 유형 같은 경우는 세무사한테 신고 대행을 의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대상자 이라면 당연히 복식장부로 유형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거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선택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요 기준경 비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추계 신고를 할 때, 즉 장부 안 쓰고 신고를 할 때 적용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요 신고 안내문 불러올 때 인증서는 사업장 인증서가 아니고 개인 인증서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장부를 써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복식장부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정보 화면에서는 주소를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중소기업 여부는 설명 버튼을 누르면 중소기업 요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모두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부분 업종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1번, 2번, 3번에 규정이 되어 있는 업종은 중소기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 외의 업종이라면 중소기업의 업종 기준을 충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접대비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유형은 직접 신고하시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기 조정으로 신고를 해주시고요. 기장 의무는 신고 안내문 보고서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정보 대상자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신고 구분은 정기 신고겠죠. 그리고 이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초기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종합소득세 메뉴를 초기화시키는 기능인데요. 장부를 이제 수정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메뉴를 열심히 진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장부 마감 해제를 하고 장부를 수정을 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세 메뉴는 기본정보에서 초기화를 한번 시켜준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 메뉴는 5월 1일부터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4월에 염습삼아 일부 좀 진행을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5월 1일 이후에 초기화 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주셔야지 신고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표준 재무제표 세무조정 단계가 나옵니다. 아래쪽 표에 있는 서식 결과 확인해서 서식명을 클릭을 하면은 표준 재무제표 내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수익금액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은 장부상 수익금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장부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장부에 입력한 매출액, 그리고 자비익이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입력이 된 금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부상 수익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양도 처리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서 수익 금액을 다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장부상 수익 금액에는 유형자산 양도를 했을 때 발생한 처분 이익, 즉 양도금액이랑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이익이 자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빼주고 고정자산 양도금액을 더해서 세무상 신고해야 되는 소득세 수익금액을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는 금액은 나중에 4단계에서 세무조정을 해줄 겁니다. 매출액의 추가 또는 차감할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간주 임대료가 있거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양도한 금액이 있을 때 예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아니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화면이 나올 건데요. 요 1번에 있는 내용은 수정을 할 수는 없고 자동으로 기재가 되는 내용이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나오는데 요 질문에 아니오 선택을 한 경우에도 바로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나옵니다. 요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는 소득세법상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한 과세표준 이런 것들이 금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을 기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소득세 수익금액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2번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이 왼쪽 부분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 수익금액으로 신고된 금액도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를 했던 수익금액과 1번에 있는 수익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부분에서 증가 감소로 입력을 해서 결국에 요 2번의 제일 밑에 있는 합계와 1번의 합계 금액이 일치를 해야지 요 서식을
금액을 정상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요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 요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았던 경감공제세액은 소득세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증가 쪽에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증가 쪽에는 주로 기재하셔야 되는 게 과목을 일단 신용카드 세액공제 세액이라고 기재를 하신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부가세 때 공제받은 금액을 입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소득세 수익금액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국가에서 받은 금액을 넣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또 증가 쪽에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환차익이 있는 경우에도 증가 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화면에서는 만약에 이지샵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오른쪽 상단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일단 그 부가세 신고했던 내용대로 자동으로 금액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요 금액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저희 교환 참고하셔서 금액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사업 수익금액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신고서 그동안 신고했던 걸 보고서 기재를 해주시는데요.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면은 과세표준 합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를 요 부가세 과세표준 쪽에 입력을 해주시는데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거는 일반 쪽에 넣어주시고 5번에서 6번 영세율 매출은 영세율 칸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면세사업 수익금액이 있으면은 부가세 신고서 3페이지를 보시고 이제 81번, 82번에 있는 면세사업 수익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면세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한 그 수익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요 수익금액 화면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 중간에 임대보증금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 입력되어 있는 보증금 내용이 이제 자동으로 끌고 와져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복식장부 입금 출금에서 입력을 해주셨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증금 받았을 때 이 금액에 금액 입력하고서 임대보증금 입금으로 이제 입금 처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면서 보증금 돌려준 게 있으면 출금액에 금액을 입력하고 임대보증금 출금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장부에 있는 보증금 금액이 요 임대보증금 화면에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두 가지의 질문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1번은 보증금으로 이자 배당 금융소득 받은 게 있냐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취득 시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웬만하면은 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금액 알고 있으실 거니까 얘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에는 건설비 총액란에다가 취득가액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임대용 건축물 연면적을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고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한 면적도 입력을 해주면은 요 아래쪽에 건설비 상장액 적수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추가 또는 차감할 내용이 있으니까는 또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 화면이 뜰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증가 또는 감소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보증금이자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요. 소득세법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별도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어 있던 간주임대료는 요 감소 쪽에 입력을 해서 일단 차감을 시켜주시고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간주임대료는 증가 쪽에다가 또 따로 입력을 해줍니다. 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간주임대료는 요 서식 중에서 이 아래 서식 목록에서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익금의 명세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10번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간주임대료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수익금액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에 증가 쪽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자도 마찬가지로 요 1번 합계에 있는 금액하고 2번 질 아래쪽에 있는 금액이 일치를 해야지 요 서식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감가상각비 명세서가 나오는데요. 장부에 고정자산이 있어서 감가상각한 게 있으면은 차례대로 명세서 확인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제세공과금 명세서가 있는데요. 장부에 세금 항목으로 입력을 한 금액이 있으면은 이렇게 제세공과금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고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은 장부에 입력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끌고 와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들은 또 이제 경비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또 교환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18페이지에 세무상 비용이 아닌 것들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가산세, 과태료,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납부한 부가세, 또 종합소득세, 원천세, 대표자 국민연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질 않으니까 체크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부가세, 소득세, 과태료. 국민연금은 대표자 국민연금만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등록면허세나 사업소세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체크를 하지 않아줄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접대비가 있습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서 바로가기 클릭을 하면은 또 장부에서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에 요 1만원 초과 21년도부터 3만원 초과라고 기재가 된 금액은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같은 적격증빙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복수사업장 버튼이 있는데요. 이 복수사업장 버튼이 있는 이유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접대비 한도를 사업장별로 안분을 해서 한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부에 입력되어 있는 다른 아이디에 입력되어 있는 장부 금액까지 기재가 될 거이고요.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됩니까? 라고 해서 1번, 2번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요 1번, 2번 문화적 대비 있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 클릭을 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 클릭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적 대비 있는 경우에 맨 윗칸에 금액 입력하시고 특수관계인, 즉 친인척, 가족들 대상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있었다면은 그 금액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도 금액 계산을 할 때 좀 다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또 성급 비용이라고 있는데 요 성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면은 1년치 보험료나 지급이자나 이런 것들 한 번에 냈을 때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냈는데 이미 장부에서 성급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아니오로 하고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작성하는 명세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료를 7월달에 1년치를 한번 미리 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2021년 7월에 냈는데 1년치 보험료인 거예요. 어, 100만원을 지급을 하면은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2022년도에 해당하는 성급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장부에 성급 비용을 하나도 안 잡아놨기 때문에 0으로 입력을 하면은 제일 오른쪽에 필요경비 불산입 액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즉 1년치 보험료 한 번에 냈는데 이게 절반은 2021년도 비용이고 절반은 2022년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번 연도 비용으로 넣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4단계에 가가지고 세무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라는 서식에다가 요거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장을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3단계 추가 조정 화면에 오면은 일단 두 번째에 지급이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급이자 장부에 이자 입력을 하신 경우에만 요 명세서 바로 가기 눌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기재하셔야 되는 거는 이자를 내셨을 때 그 대출 이자, 이자율별로 그 이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뒤에 것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자 불분명 이자라든지 건설자금 이자가 있으면은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이 되고 필요경비로 불산입되는 그런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과 인출금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을 때 그 금액을 초과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고 사업상 대출을 받았다면은 그 대출 받은 금액으로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야지 정상입니다. 보통 예금 잔액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걸로 뭔가를 취득했으면 그에 대한 자산이 늘어나야지 정상인데 대출만 받고
늘어났고 자산은 안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초과 인출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대출을 받아서 사업상 사용을 안 했다는 의미이고, 그런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 서식을 작성을 하면서 초과 인출금에 대한 필요 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 초과 인출금은 재무상태표에서 매 월말 자산 부채가액을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이자율 그리고 지급이자 입력을 하고 계산하기 누르고 저장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 제일 밑에는 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는데요.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을 이용을 했을 때 그 차량이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외의 일반 승용차인 경우, 장부에 자가용 차량으로 입력을 해 놓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접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일반 승용차를 사업상 렌트나 리스를 한 경우에도 이 명세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버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리스나 렌트 차량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업무용 승용차 이제 작성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에서는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은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입력을 해놓은 자가용 차량들이 목록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차량이 5개 끌고 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차량 번호를 좀 맞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종도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가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이제 사업상 몇 킬로미터를 뭐 썼는지 이런 것들 작성을 해놓은 게 있으면은 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부로 선택을 해줍니다.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같은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이런 거는 자동으로 끌고 와서 반영되고요. 감가상각비도 장부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류비부터 이제 기타까지는 장부에 차량 관련 비용이라고 기재를 해놓은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장부에 입력할 때는 차량별로 구분해서 입력하지는 않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차량에다가 그 합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차량별로 구분을 해서 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렌트나 리스를 한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입력칸을 새로 만들어서 빈칸에다가 또 그 차량을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렌트나 리스인 경우에는 임차 여부까지 렌트 리스 여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취득일, 처분일, 즉 임대 시작일과 임대 종료일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1년간 리스료가 이제 얼마인지 이런 것들 이제 기재를 해주시고요.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렌트 리스일 경우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같은 경우는 교환을 참고해 보시면 어떤 금액을 넣어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렌트료는 임차료의
렌트 차량인 경우에는 1년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리스 차량인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비부터 기타까지는 또 차량별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렌트나 리스 차량도 고려를 해서 금액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직 업종 사업자, 그리고 의류업, 수의업, 약사업, 이런 사업자들은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딱 한 대까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그 산식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차량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업무 전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인정되던 거에 50%밖에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전문직 업종 차량이고 이런 자가용 차량, 일반 승용차를 사업상 한 2개 이상 이용을 했다. 근데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이 업무 사용 비율 자동 계산된 거를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퍼센트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거 2개만 수정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요 업무 사용 비율을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요 비율대로 아래쪽에 2번 금액들이 다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2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에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업무의 사용 금액입니다. 업무 사용 비율 곱해서 이제 계산된 금액이 요 업무 사용 금액에 나오고요. 그 외의 것들은 업무의 사용 금액인데 요 업무의 사용 금액으로 계산된 거는 또 경비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4단계에서 세무조정으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의 한도 추가액이 나오는데 이 감가상각비 또는 렌트나 리스일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는 금액은 또 필요경비, 이번 연도에 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고 내년도 이후에 해주기 때문에 세무조정 4단계에서 또 유보소득 명세서 작성을 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2번으로 자동 계산된 금액은 그냥 확인만 하고 3번에 저장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3번에 어떤 거를 입력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작년에 그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를 찾아보셔서 만약에 차기 2월액의 금액이 입력이 된 게 있으면은 이번 연도 정기 2월액에다가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올해 한도 추가된 게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기재가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추인 가능하게 되었을 때,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여태까지 한도 추가됐던 금액을 추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의 내용 기재되는 거는 나중에 차량 이제 양도를 시켰을 때 처분 손실이 800만 원이 넘으면은 또 800만 원 넘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해주고 2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 그래서 1번 작성해서 저장하고 3번에 있는 거 저장하기까지 해주시면은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4단계에서는 첫 번째 영수증 수치 명세서가 있습니다.
3만 원 초과했는데 정규 증빙 안 받으신 게 있으면은 얘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 사업자이시거나 직전 연도 수익 금액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또 작성 안 하시기 때문에 아니오로 하고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시 불러오기 클릭하시면 장부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내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인지 제출 대상인지를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누르고 거래 내역 선택을 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것들만 제외 대상인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가와 거래한 것들 혹은 뭐 보험, 4대 보험이나 보험료 납부한 금융 보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비영리 법인과 거래를 했을 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또 송금명세서 제출분인데 이게 무조건 송금명세서 제출분은 아니고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몇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 꿀팁 눌러주시면은 요 제일 아래 내용에다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통해서 이제 이체를 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몇몇 가지 경우에만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월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관이가세자이고 계좌이체했을 때에만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외에서 매입하신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 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 작성을 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선택한 또 내역들이 골라서 나오는데요. 빈칸 채워져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제출분으로 기재한 사항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최대한 내용 파악을 해서 기재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는 첫 번째, 성급 비용이나 자가용 승용차가 있는 경우에 꼭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년도 유보소득 명세서 보시고 기말 잔액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세서가 뜨는데요.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앞에서 입력된 사항이 하나가 자동으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저희가 기본 조정 메뉴에서 성급 비용이 있다고 기재를 해놨고 22년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서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저장을 해줬던 금액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뜨고 있고요. 요 금액은 올해 유보가 이만큼 증가가 됐다라고 이제 기재가 됐으니까 내년도에 비용으로 추인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 이제 작년 거를 들춰보고서 요 보험료로 똑같이 기말 잔액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을 기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 작년에 이렇게 처리했던 금액은 올해의 비용일 거니까 이제 감소라고 또 기재를 해줍니다. 요 작년도에 납부했었던 올해 보험료는 또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내용들 있으면 또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은 앞 단계에서 입력을 했던 사항들 이제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제세공과금 명세서에서 불산입으로 체크했던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또 업무용 승용차에서 이제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사항들,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성급보험료 이제 입력을 했었는데, 일단 올해 이제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넣어줘야 되는 금액은, 유보로 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해줘야 되고요. 작년도에 납부했는데 올해 보험료에 해당하는 거는 올해 필요경비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은 충인으로 해서 필요경비 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유형고정자산 양도를 해준 게 있으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 장부에서 회계 처리됐던 것들 일단 없애준 다음에 양도금액은 총수익금액으로 산입해주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해주는 회계 처리가 또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요거는 세무조정된 사항들 다시 집계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확인하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 기부금이 있는데요. 기부금은 기부금 장부에다가 기부금을 입력을 해준 게 있으면은 이렇게 기부금 내역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부금은 장부에 비용으로 넣고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도 있다라고 하면은 비용으로 넣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으로 넣지 않고서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을 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부금을 장부에다가 비용으로 입력을 해 놓고 왔다 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세무조정 단계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명세서는 이렇게 표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에 칸에는 21년도에 기부한 거를 기부처별로 입력을 해줍니다. 기부금 영수증 보시면은 기부금 코드라든지 기부처 사업자 번호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입력하시고 1단계 저장하기 눌러주시고요. 요 아래쪽 표에서는 작년도에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한도초가 돼서 2월 된 금액이 있을 때에 입력을 해줍니다. 전년도 2월에 불러오기를 하면은 이지샵에서 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금액을 끌고 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샵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신고했어도 금액이 잘 안 불러와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년도에 이 기부금 명세서 확인하셔서 얼마가 2월이 됐었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만원 기부를 했는데 50만원만 공제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올해 공제 대상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2단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3단계 저장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 확인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시 불러오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2월 결손금이라고 2번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도 이전에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나서 2월이 계속해서 2월을 시킨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요 기부금은 세법상 한도로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만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발생한 게 있어야지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동사업자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아니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동사업자라면 예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 표에다가 구성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분배 비율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분 비율대로 자동으로 이제 수익 금액들이 안분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소득합산 메뉴로 넘어가는데요. 소득합산 메뉴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소득 외에 혹시 기준경 비율로 소득 합산할 소득이 있으면은 6번 자료를 갖다가 7번 자료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준경 비율로 소득 합산할 게 없으신 분들은 바로 7번 자료로 이동을 해서 소득 합산 단계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